2001년 12월 8일 새벽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한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가게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가게 철제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가 보니 가게 주인 정모 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정 씨의 부인은 남편이 7일 오후 총포사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딸과 함께 가게에 가보니 총포사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숨진 정 씨는 목과 옆구리 등 급소 7군데를 정확하게 찔렸으며 범행 시간은 7일 오후 5시에서 8일 오전 1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총포사 안에는 정 씨 혼자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현금과 주변 물품 등은 일절 손대지 않고 총포사 진열대에 보관된 40여 정의 총기 가운데 엽총 2정만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듯 현장에는 단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었고 범인의 혈흔이나 지문 등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주하면서 가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총기를 탈취하려고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씨 주변 인물과 동일수법 전과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는 한편 정 씨 주변의 원한이나 금전관계들을 캐기 위한 수사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훔쳐간 총기를 이용한 2차 범행에 대한 우려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사건 발생 3일 후 현실로 드러납니다. 12월 11일 오후 3시 14분 대구 달서구 월암동 기업은행 성서곤단 지점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은행 옆문을 통해 들어온 강도는 곧바로 천장에 실탄 한 발을 발사하며 은행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창구 직원에게 검은색 스포츠 가방 2개를 던지면서 현금을 담으라 협박했고 천장에 2발의 실탄을 추가로 발사하며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았습니다. 이후 현금 1억 2,6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들고 은행을 빠져나간 강도는 공범이 미리 주차해 놓은 흰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성서곤단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20여 명과 손님 10여 명 등이 있었지만 강도가 총을 쏘며 위협하는 바람에 공포에 질려 그들을 저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 3, 4분 만에 범행을 끝내고 달아나 버린 범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난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 15분 은행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은행 강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서 엽총 2정도 함께 불에 탄 채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총포사에서 사라진 총과 일련 번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도난당한 차량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카운터에 차키를 맡겼으나 다음날 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수사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범인은 은행에서도 지문, 족적, 모발 등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CCTV를 통해 175cm 정도의 3, 40대 남자라는 대략적인 외형만 추정이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연인원 2만 5천여 명을 동원하고 수배 전단도 82만 5천 장을 배포하는 한편 동일수법 전과자 45명, 총기 소지 허가자 합 1200명, 사격선수 100명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일대에서 벌어진 1년의 범행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남은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이지만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범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맞춰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범인상을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범인의 윤곽을 그리기 전에
일단 범인이 몇 명인지 추정해보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은행 강도 사건에서는 공범이 차량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범은 은행 강도 사건만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사건들까지 함께 했을까요? 총포사 주인 살인 사건을 보면 총포사 주인 정 씨는 저항의 흔적이 없이 7차례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가 한 명이 정 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이 흉기로 찌른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2명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가령 총포사 밖에서 다른 손님이 오나 망을 본다거나 은행 밖에서 경찰이나 경비업체가 오는 것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범인은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차량을 훔치고 총기를 갈취한 뒤 은행을 털고 차량을 불에 태운 후 도주까지 아주 잘 짜인 하나의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미리 주변 지리를 다 탐문하고 조사하며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이동 경로와 도주로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총포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주유소 직원이 사건 발생 며칠 전 낯선 남자가 나타나 총포사는 몇 시에 문을 닫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 은행이나 그냥 들어가서 강도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왜 범행 대상으로 특정 은행을 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주요 은행과 경찰서 및 파출소의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지점들은 근거리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는 반면 사건이 벌어진 은행은 공단 안에 위치해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와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 출동 시간을 고려해 공단 한가운데 있는 은행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서가 공단 주변을 빙 둘러싸 위치해 있고 관할 파출소의 위치가 동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 경로를 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테러를 차단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검문을 받지도 않은 채 범행에 사용한 차량과 총을 태워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유유히 도주합니다. 검문을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를 피해 주변 농로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지어 발견된 차량에는 훔친 번호판도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차량을 한 대만 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대 훔쳤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나서도 다른 훔친 차량으로 바꿔 타며 추적을 피해가며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도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범행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범행 수법을 볼 때 초범은 아닌 듯합니다. 총포사 주인 정 씨를 흉기로 급소만 정확히 찌른 것을 보면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은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범행 장소와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살거나 일정 거주지 없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범행을 이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과 도주 경로까지 계산할 정도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지역에 범행을 해서 괜히 용의자로 몰릴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잠시 일을 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론대로라면 이들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차량도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서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12월 11일 범행을 마무리할 때까지 뚜렷한 직업 없이 대구 인근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범인들은 2명 이상으로 팀을 이뤄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는 전문 집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5년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했으나 범인들이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지금까지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유가족마저 범인 검거에 희망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범인들은 지금까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쏟는다면 그들의 바람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의 제보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몽타주 속 얼굴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신 분은 경찰에 꼭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미제 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원래 총포사 주인 살인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사라진 총기는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40여 정의 총기 가운데 엽총 2정과 공기총 2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일 은행 강도 사건이 있은 후 불탄 승용차 안에서 엽총 2정만 발견되었을 때 범인들이 남은 총기를 이용해 제3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12일 범인들이 강탈한 것으로 추정한 공기총 2정이 총포사 건물 3층에 있는 주인 정씨의 침실 골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씨가 평소 아내와 다른 방을 사용했고 침실 내부에 창고 용도로 쓰는 작은 골방이 따로 있어 소재 확인에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도난당한 총기는 엽총 2정으로 최종 확인되어 당시 추가 범행의 우려는 덜게 되었습니다. 은행 강도 범행에 사용된 도난 차량의 주인은 전날 모텔 카운터에 자동차 키를 맡겨놓고 다음날 투숙 후에 보니 차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텔 카운터에 맡겨놓은 자동차 키는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모텔 카운터를 지키는 직원이 잠들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훔쳐갔던 것일까요? 경찰도 당시 자동차 키가 도난당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